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방금 미국에서 두 가지 핵심 경제 지표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하나는 GDP, 하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Core PCE입니다. 그리고 두 숫자가 동시에 나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은 예상보다 훨씬 느려지고 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운 조합입니다. 먼저 GDP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BEA, 미국 경제분석국이 2025년 4분기 GDP 2차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연율 0.7%입니다. 한 달 전 1차 추정치는 1.4%였습니다.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감속인지 맥락을 보겠습니다. 3분기 GDP는 4.4%였습니다. 4.4%에서 0.7%로 한 분기 만에 성장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2분기 3.0%, 1분기 2.4%와 비교해도 뚜렷한 하락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직접적 원인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의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BEA는 이 셧다운이 GDP 성장률에서 약 1.0%포인트를 깎아먹었다고 분석합니다. 셧다운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약 1.7% 정도입니다. 하지만 셧다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출 감소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고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힘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GDP 성장률은 2.2%로 2024년에 2.8%에서 낮아졌습니다. 경제의 엔진이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폭탄입니다. Core PCE. 같은 시각에 발표된 1월 개인소득 및 지출 보고서. 여기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Core P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Core PCE 전년 대비 3.1%입니다. 12월에 3.0%에서 추가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입니다. 0.4%를 연율로 환산하면 약 4.9%에 해당합니다. 연준 목표치 2%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월 CPI는 전년 대비 2.4%, Core CPI는 2.5%였습니다. 둘 다 하락 추세를 보여주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1월의 Core PCE는 3.1%입니다. CPI는 내려가는데 PCE는 올라갑니다. 같은 달, 같은 물가인데 왜 방향이 다를까요? CPI와 PCE는 같은 물가를 측정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CPI는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PCE는 소비자를 대신해 지불되는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입니다. 보험회사가 대납하는 병원비,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PCE에는 잡히지만 CPI에는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료 서비스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1월 PCE 보고서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서비스 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와 보험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 서비스, 외식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상품 가격 하락이 서비스 가격 상승을 상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전체 Core PCE를 3%대로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건 주로 상품 수요입니다. 대출이 비싸지면 자동차 구매가 줄고 전자제품 소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금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안 갈 수 없습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세를 안 낼 수 없습니다. 연준이 가진 도구로는 지금 올라가는 물가의 핵심을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습니다.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겨우 잡았습니다. 지금 파월에게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연준이 CPI가 아니라 PCE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PCE가 실제 경제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물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PCE가 3%를 넘어 3.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합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GDP 0.7%,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Core PCE 3.1%,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합니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서 동시에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정책 도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3월 17일과 18일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늘 데이터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Core PCE가 3%를 넘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파월 의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지표는 폭락 재료입니다. GDP가 절반으로 깎이거나 Core PCE가 3%를 돌파하거나 둘 중 하나만 나와도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둘 다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프리마켓에서 QQQ는 오히려 0.6% 상승 중입니다. 왜 안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은 GDP도 PCE도 아닌 유가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 신임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 충격으로 S&P 500은 1.52%, 나스닥은 1.72%, TQQQ는 5.11% 급락했습니다. 2026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이미 선적 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소식에 유가가 $100 아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지금 GDP 0.7%보다 Core PCE 3.1%보다 유가가 $100 아래로 내려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밀러타박의 매트 메일리는 지금 시장이 직면한 최대 이슈는 분명히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뒷전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진정된다고 해서 오늘 발표된 숫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GDP 0.7%와 Core PCE 3.1%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란 상황이 안정되고 유가 공포가 걷히면 그때 시장은 다시 이 숫자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언급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7%입니다. 하지만 10년물 하나만 보면 그림의 절반입니다. 만기별 금리를 비교해야 채권 시장이 뭘 말하는지 보입니다. 30년물 수익률은 4.88%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물은 3.83%로 더 크게 빠졌습니다. 단기물일수록 연준 정책에 민감하고 장기물은 구조적 성장 전망을 반영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고 확신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결국 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가 0.65%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정상 곡선이지만 이 곡선이 지난해까지 2년 넘게 역전 상태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역전이 풀린 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실제 침체가 왔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침체 경고등이 다시 켜집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1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더 자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Core PCE 3.1%가 나온 이상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전략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1달러 36센트 기억하시죠? QQQ가 201선 1% 퍼퍼까지 겨우 그 차이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가 안도감에 프리마켓이 올라가면서 당장의 시그널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이란 상황은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고 FOMC가 코앞입니다. 시그널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DP 0.7%, Core PCE 3.1%. 이 두 숫자가 오늘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연준 목표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숫자로 확인된 날입니다. 다음 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TQQQ 연구소는 계속 시그널을 모니터링하고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